아버지 함자가 어떻게 되나? 한준호입니다. 면접실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은발의 회장이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신입 지원자 한도윤은 자신이 무슨 실수를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공포가 서려 있었죠. 23년 전 죽은 아들의 얼굴이 지금 눈앞에 살아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도윤의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에 번진 누런 물자국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죠. 장마철마다 스며든 빗물이 만들어낸 자국이었습니다. 반지하 원룸 특유의 눅눅한 공기가 코끝을 찔렀어요. 아무리 환기를 해도 이 축축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벽 한쪽에는 곰팡이가 검푸르게 피어올랐고 벽지는 여기저기 들떠서 손톱으로 긁으면 우수수 떨어질 것 같았죠. 도윤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좁은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책상 위에는 공채 준비 교재와 편의점 알바 유니폼이 뒤엉켜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줄 그은 자기소개서 초안, 구겨진 이력서 사본, 그리고 기름때가 묻은 유니폼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새벽 2시까지 배달을 뛰고 들어와 그대로 쓰러졌던 기억이 났어요. 다리가 아직도 욱신거렸죠. 냉장고 문을 열자 찬 공기와 함께 텅 빈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생수 한 병, 반쯤 남은 김치통, 그리고 구석에 달랑 남은 계란 한 알이 전부였어요. 도윤은 한숨을 삼키며 프라이팬을 꺼냈습니다. 기름 대신 물을 살짝 두르고 계란을 깨트렸죠.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퍼졌습니다. 계란 프라이 하나에 김치 몇 점, 그게 오늘 아침의 전부였어요. 식은 밥 위에 계란을 올려 후루룩 먹으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통장 앱을 열자 잔액이 화면에 떴어요. 83,000원. 도윤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메모장을 열어 이번 달 지출을 계산해 보았죠. 카드값 12만 원, 어머니 병원비 30만 원, 월세 45만 원. 숫자들이 눈앞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어요. 검사 일정이 변경되었다는 안내와 함께 미납요금 2회차라는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도윤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어도 그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죠. 벽에 붙어 있는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빛바랜 어머니 사진, 부산 어느 골목에서 찍은 어릴 적, 동네 사진,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고등학교 졸업 사진까지. 그때의 자신은 눈빛이 달랐습니다. 세상 무서울 것 없다는 듯 뭐든 해낼 수 있을 것 같던 씩씩한 표정이었죠. 지금은 어떤가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젯밤 장면이 떠올랐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새벽 오토바이를 끌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던 순간이었습니다. 헬멧 안으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손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죠. 배달 음식을 건네받은 손님은 문틈으로 잠깐 얼굴만 내밀더니 고맙다는 말도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운 철문 앞에서 도윤은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 움직일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면접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대정홀딩스 공채 최종 면접. 서류와 필기를 뚫고 여기까지 온 게 기적 같았죠. 지방대 출신의 변변한 스펙 하나 없는 자신이 대기업 면접장까지 왔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면접용 정장은 3년 전 졸업식 때 입었던 것이었어요. 소매가 조금 짧아졌지만 어쩔 수 없었죠. 구두는 어젯밤 정성껏 닦아두었습니다. 굽이 닳아 한쪽이 살짝 기울어졌지만 멀리서 보면 티가 나지 않았어요. 도윤은 휴대폰을 들어 어머니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손가락이 통화 버튼 위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지난번 통화에서 괜찮다고 했지만 목소리는 분명 예전보다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결국 전화를 끊었어요. 붓고 나서 연락하자. 좋은 소식으로 연락하는 게 맞아.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던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어머, 도윤이구나. 요즘도 바쁘게 다니네. 할머니가 반가운 얼굴로 말을 건넸습니다. 네, 할머니. 오늘 면접이 있어서요. 그래. 잘 되겠다. 잘 되겠어. 근데 어머니는 좀 어떠셔? 요새 통 안 보이시던데. 도윤의 입술이 살짝 굳었습니다.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네, 좀 나아지셨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다행이다. 얼른 가봐라. 늦겠다. 할머니가 등을 토닥이며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거짓말이 목에 걸린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나아지긴커녕 병원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할머니는 모를 거예요. 좁은 골목을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죠.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려면 부산역까지 가야 했습니다. 주머니 속 버스비를 만지작거리며 걸음을 옮겼어요. 문득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끈을 다시 한번 고쳐 매었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낮게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제발. 그 말끝은 새벽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등 뒤로 반지하 원룸의 작은 창문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것은 여전히 어둠뿐이었죠. 며칠 전 일이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나서고 있었어요. 오전 내내 검사를 받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도윤은 슬쩍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예전보다 가늘어진 팔뚝이 손에 잡혔죠. 진료를 마치고 수납 창구 앞에 섰습니다. 앞에 서너 명이 줄을 서 있었어요. 도윤은 주머니에서 카드를 미리 꺼내 손에 쥐고 기다렸죠. 드디어 차례가 되어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기계에서 삑 소리가 났어요. 간호사가 다시 한번 카드를 긁었죠. 또다시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죄송한데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네요. 도윤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귀까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등 뒤에 꽂히는 것 같았죠. 어머니 지아는 아들의 손을 슬쩍 잡아당겼습니다. 괜찮아. 다음에 내도 되잖아. 나가자.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갑을 열어 구겨진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냈어요. 지난주 편의점 알바비였죠. 한 장 한 장 세어서 창구에 올려놓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로비를 지나면서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이 도윤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죠. 병원 정문을 나서며 도윤은 어머니의 눈가에 고인 물기를 보았어요. 애써 고개를 돌려 숨기려 했지만 도윤은 알아차렸습니다. 어디 가서 뭐라도 드실래요? 아니야, 집에 가자. 돈 아껴야지. 오늘은 제가 살게요.
국밥 한 그릇 정도는 괜찮아요. 골목을 돌아 허름한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간판 글씨가 반쯤 지워진 오래된 가게였어요. 구석자리에 앉았죠.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돼지국밥 두 그릇이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엄마, 응? 우리 이렇게 사는 게 가족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친척도 없고 명절 때도 우리 둘뿐이잖아요. 지안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가족은 피라고 생각할 수 있지. 같은 핏줄이어야 가족이라고. 그런데 엄마는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피보다 마음이야. 지켜주려고 버티는 그 마음. 그게 진짜 가족을 만드는 거야. 도윤은 콧방귀를 뀌듯 대답했죠. 피가 있어야 지킬 마음도 생기죠. 남이면 그냥 남인 거잖아요. 지아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큰 버스가 지나갔어요. 대정홀딩스 함께 가는 가족이라는 광고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광고 속에는 화목해 보이는 가족 사진이 실려 있었죠. 지안의 시선이 그 광고판에 잠시 머물렀어요.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 기억이 떠오른 사람처럼 먼 곳을 바라보는 눈이었죠. 하지만 금세 고개를 돌렸습니다. 콜록콜록. 지안이 갑자기 기침을 했습니다. 연달아 기침이 터져 나왔어요. 손으로 입을 가렸죠.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국물이 목에 걸렸나 봐.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았습니다. 재빨리 손수건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죠. 그 동작이 어딘가 급했어요. 도윤은 손수건에 뭔가 묻어 있는 것을 본 것 같았습니다. 붉은 얼룩 같은 것이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국밥집을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골목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나란히 걷는 모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죠. 지안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될 거야. 피보다 마음이 왜 더 무거운지. 도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의 옆 얼굴에 노을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눈과 야윈 볼, 굳게 담은 입술. 그 표정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무언가를 혼자 짊어지고 있는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도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피보다 마음이라.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지금의 도윤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말의 무게를 알게 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부산역 대합실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도윤은 서울행 고속버스표를 손에 쥐고 대기줄에 섰어요. 낡은 백팩 안에는 자기소개서, 사본과 예상 질문 리스트가 들어 있었죠.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가방에서 자기소개서를 꺼내 다시 읽었어요. 입술이 달싹달싹 움직였죠. 중얼중얼 혼잣말처럼 내용을 되뇌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성이 슬쩍 고개를 돌렸어요. 대기업 면접 가나 보네. 네, 대정홀딩스요. 남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 거기 대단한 데지. 면접 볼 때 말이야. 해야 할 말보다 하면 안 되는 말을 조심해. 긴장하면 괜히 말이 많아지거든.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낯선 사람의 조언이었지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부산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익숙한 거리, 익숙한 건물들이 점점 멀어졌죠. 도윤은 창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꼭 붙어야 해. 속으로 되뇌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4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높이 솟은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 서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죠. 공기가 달랐습니다. 부산의 바다 냄새 대신 매캐한 도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차갑고 건조한 공기였죠. 도윤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면접장 근처 역에서 내렸어요. 출구를 나서자 대정홀딩스 본사 건물이 눈앞에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도윤은 건물 앞에서 한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턱이 아플 정도로 고개를 젖혀야 꼭대기가 보였죠.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어딘가 움츠러드는 기분이 들었죠. 로비로 들어서자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어요. 천장에서 거대한 조명이 내려와 있었죠. 마치 호텔 로비 같았습니다. 면접 대기실은 2층에 있었어요. 계단을 올라가자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노트북을 펴고 마지막 정리를 하는 사람,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는 사람까지 다양했어요. 도윤은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어디 출신이세요? 부산에서 왔어요. 지방대 나왔고요. 남자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살짝 깔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아, 그렇군요. 저는 서울대 경영학과요. 토익 990점에 인턴 경력 2번 있어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격지심이 확 치솟았죠. 나 같은 지방대 출신이 여기 왜 왔을까? 그때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야, 오늘 회장님이 직접 면접 보신대. 대기실이 술렁였어요. 도윤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었어요. 그때 복도를 지나가는 임직원들이 보였습니다. 깔끔한 고급 정장, 반짝이는 구두, 명품 시계까지. 도윤은 자신의 발끝을 내려다보았어요. 3년 전에 산 낡은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굽이 달아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죠. 갑자기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대기실 벽에 설치된 모니터에서 회사 홍보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영상 중간에 젊은 시절 한기문 회장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우리 대정홀딩스는 함께 가는 가족입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소중한 가족이에요. 도윤은 화면 속 회장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매가 어딘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본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떠오르는 게 없었죠. 그냥 착각이겠지 하고 넘겼어요. 손에 들린 자기소개서가 축축해졌습니다. 손바닥 땀 때문이었어요. 도윤은 바지에 손을 닦고 다시 자기소개서를 폈습니다. 다음 순서 대기해 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의 차례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윤은 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며 자기소개서를 꽉 쥐었어요. 구겨진 종이 위로 손바닥 땀이 번져나갔습니다. 면접실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회의실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긴 테이블 뒤에 면접관 4명이 앉아 있었죠. 그리고 그 중앙에 은발의 노인이 있었어요. 한기문 회장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고 깊은 주름이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빛만은 날카로웠어요. 도윤은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원번호 32번 한도윤입니다. 회장의 시선이 도윤에게 향했어요. 처음에는 무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회장의 눈빛이 도윤의 얼굴에서 멈췄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듯 천천히 훑어보았죠.
이마, 눈, 코, 입. 그 시선이 너무 오래 머물러서 도윤은 불안해졌어요. 내가 뭔가 잘못했나? 넥타이가 삐뚤어졌나? 속으로 생각하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면접이 시작되었어요. 인사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도윤은 준비한 대로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도윤은 잠시 멈칫했어요. 돌아가신 제 아버지입니다. 면접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한준호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하는 소리가 났어요. 회장의 손에서 펜이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펜이 테이블 위에서 또르르 굴러 바닥으로 떨어졌죠. 조용한 면접실에서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도윤은 깜짝 놀라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눈이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사람 같았죠. 회장의 눈앞에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 병원에서 온 전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 급하게 달려간 병원에서 봤던 아들의 창백한 얼굴. 그 얼굴이 지금 눈앞의 청년과 겹쳤습니다. 회장님? 옆에 앉은 면접관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회장은 화들짝 정신을 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집어 한 모금 마셨죠. 계속하시죠. 회장이 겨우 그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면접관들이 서로 눈짓을 교환했습니다. 도윤은 당황했어요. 자신이 무슨 실수를 한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말한 게 문제였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남은 질문들이 이어졌지만 도윤은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장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거든요. 힐끗힐끗 쳐다보면 회장은 여전히 도윤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면접이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내로 개별 통보됩니다. 도윤은 인사를 하고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는 순간 뒤를 돌아보았죠. 회장이 여전히 도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경멸도 아니었어요. 그건 마치 그리움 같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발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도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뭐였지? 방금 그 분위기는 대체 뭐였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면접실 안에서는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잠시 어지러웠을 뿐이야. 회장은 손을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준호.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23년 전에 떠나보낸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청년은 자신을 한도윤이라고 했죠. 한준호의 아들. 그 얼굴, 그 눈매. 준호와 너무 닮았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옆에 선 비서에게 말했어요. 저 학생 이력서 다시 가져와. 지금 당장. 비서가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23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아들을 잃은 그날의 고통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죠. 준호야, 내가 남기고 간 게 있었구나.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윤은 로비 앞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아까 그 분위기는 대체 뭐였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회장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얗게 질린 표정, 떨리는 손, 그리고 면접 내내 자신만 바라보던 그 눈빛.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어요. 그때 건물에서 다른 지원자들이 나왔습니다. 서너 명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야, 아까 회장님 봤어? 갑자기 왜 그러신 거야? 그 부산에서 온 애 있잖아. 그 애 차례 때 그랬어. 혹시 그 애랑 회장님이 아는 사이 아니야? 친척이라든가. 도윤의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자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에이, 설마. 지방대 출신이라며. 도윤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음을 빨리 해서 그들 곁을 지나쳤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내가 서울에 무슨 인맥이 있다고. 회장님을 안다고? 말도 안 돼. 속으로 강하게 부정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였습니다. 여보세요. 도윤아, 면접 끝났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방금 끝났어요. 어땠어? 잘 봤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퉁명스러웠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짜증이 섞여 나왔어요.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그래도 최선을 다했으면 됐지. 서울은 어때? 밥은 먹었어? 어머니는 면접 결과보다 그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저 이제 버스 타러 가야 해서 끊을게요. 그래,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에게 괜히 짜증을 낸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붙으면 다 보답할 거야. 꼭 붙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도윤은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망했다. 역시 대기업은 스펙 싸움이더라. 일부러 자조 섞인 말투로 썼습니다. 기대했다가 떨어지면 상처받을 것 같았거든요. 터미널에 도착해 부산행 버스표를 샀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서울의 야경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윤은 창에 이마를 기댔어요.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 사람 나를 아는 눈이었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을 저렇게 바라볼 리가 없었어요. 마치 오랜만에 만난 사람을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죠.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대기업 회장님을 알아. 스스로를 타일렀어요. 착각일 거라고, 우연의 일치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 의문이 피어올랐어요. 왜 하필 아버지 이름을 말했을 때 그랬을까? 한준호라는 이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잘하지 않았거든요. 어릴 때 돌아가셨다는 것, 교통사고였다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혹시 아버지와 회장님이 아는 사이였던 걸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됐어요. 부산에서 평범하게 살던 아버지가 어떻게 대기업 회장과 연결될 수 있겠어요? 도윤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머리만 복잡해졌어요. 그냥 있자. 붙든 떨어지든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오니까. 애써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깔린 고속도로가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이 일정한 간격으로 스쳐 지나갔죠. 붙어도 무섭고 떨어져도 무서웠습니다. 붙으면 그 회장과 같은 회사에서 일해야 하고 떨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결국 잠들지 못한 채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도윤은 다시 한번 면접장을 떠올렸어요. 회장의 눈빛이 아른거렸습니다. 그 눈 속에 담긴 감정이 뭐였을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면접실에서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도윤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반지하 원룸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켜자마자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라니. 스팸인가 싶어 무시하려다가 발신 번호를 다시 보았어요. 서울 지역 번호였습니다. 설마.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한도윤님 되시죠? 대정홀딩스 인사팀입니다. 공채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겨우 그 말만 내뱉었어요. 전화가 끊어지고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대정홀딩스 공채 최종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출근일은 다음 달 첫째 주 월요일입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어. 진짜 해냈어. 그날 밤 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웃음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지아는 정기 검진을 위해 입원해 있었어요. 엄마, 나 붙었어. 대정홀딩스. 지안의 눈이 커졌어요. 한동안 말이 없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소리 없이 울었죠. 엄마, 왜 울어? 좋은 일인데. 알아. 그냥 눈물이 나서. 지안이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야윈 손이었어요. 도윤은 그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작았나 싶었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도윤은 반지하 원룸에서 짐을 쌌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죠. 캐리어 하나에 다 들어갔습니다. 방을 나서려는데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비닐봉지를 들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잠깐. 봉지 안에는 김치와 멸치볶음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서울 가면 이런 거 해먹을 시간 없을 거야. 가져가. 할머니, 괜찮아요. 서울 가서도 밥 잘 챙겨 먹어. 그리고 사람 잃지 마라. 사람 잃지 말라니요? 돈 벌고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 사람이 먼저야. 좋은 사람 곁에 두고 살아.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네, 명심할게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부산역에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지아는 병원에서 외출 허가를 받고 나온 것이었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애써 밝은 표정을 지었죠. 다 챙겼어? 네. 돈은 충분해? 첫 월급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어? 걱정 마세요. 알바하면서 모아둔 거 있어요. 지아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옷깃을 매만졌어요. 몸 조심해. 아프면 안 돼. 네. 돈 아꼈어. 엄마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무언가 말을 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어요. 곧 제대로 모실게요.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올라오세요. 제가 좋은데 모시고 갈게요. 그래, 잘 가.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머니가 보였어요.
손을 흔들고 있었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어요.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서울에 도착해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월세가 싼 곳으로 골랐어요. 방은 생각보다 더 좁았습니다.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찰 정도였죠. 창문도 작아서 환기가 잘 되지 않았어요. 눅눅한 공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어요. 옆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이 얇아서 소리가 다 들렸죠. 낯선 천장, 낯선 냄새, 낯선 소리.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첫 출근 전날 밤이었어요. 도윤은 휴대폰으로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대정홀딩스 본사 위치를 확인했어요. 화면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습니다. 어떤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계속 확인했죠.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자. 그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야.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좁은 고시원 방 안에서 새로운 시작을 앞둔 청년은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어요. 아들이 서울로 떠난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부산의 작은 병원, 지아는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번호표가 들려 있었습니다. 53번. 전광판에는 51번이 떠 있었죠.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흐린 하늘이었습니다. 요즘 부쩍 몸이 무거웠어요. 기침도 잦아졌고 밥맛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아들에게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53번 서지아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서지아님, 지난번에 찍은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지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좋지 않은 소견이 보입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해요. 좋지 않다니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CT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전에 치료받으셨던 부위 근처입니다.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년 전 초기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었죠.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재발인가요? 확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조직 검사를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의사가 검사 일정과 비용에 대해 설명했어요. 지안의 귀에는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정밀 검사 비용은 80만 원입니다. 입원하시면 추가 비용이 발생해요. 지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혹시 분할 납부가 되나요? 죄송합니다. 저희 병원은 시스템상 분할 납부가 어렵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어요. 지갑 안에는 몇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진료비만 내고 검사는 다음에 예약할게요. 병원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서지아님이시죠? 보험 관련해서 확인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암특약이 빠진 상태라서요. 암특약이요? 네. 기본 보장만 있으시고 암특약은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치료비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지안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직원이 건넨 서류에서 암특약 미가입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을 나섰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었죠.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는 것이 볼을 타고 흘렀어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불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어떡하지? 돈이 없어. 아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막 취직한 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죠. 지아는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23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봉투였어요. 안에는 준호와의 혼인신고서, 아이들 출생신고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 맨 아래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젊은 시절의 준호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죠. 지아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시댁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쌍둥이 중 하나는 시어머니가 데려갔죠. 23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습니다. 지아는 준호의 사진을 들고 창가에 앉았어요. 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에 빗방울이 흘러내렸죠. 여보, 나 이제 좀 지쳤어요. 사진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윤이는 이제 어른이 됐어요. 잘 해낼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떡하죠? 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편하게 갔지만 나는 아직도 여기서 버티고 있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지아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울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어요. 지아는 사진을 서랍에 다시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자. 내가 알아서 해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버텨야 했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어요. 창밖으로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혼자 버티는 어머니의 밤은 그렇게 깊어갔어요.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도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어요. 고시원방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몇 번이고 고쳐 맸습니다. 손이 떨려서 잘 되지 않았죠. 지하철을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대정홀딩스 본사 건물 앞에 도착했어요.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었어요. 강당에는 이번 공채로 입사한 신입사원 20명 정도가 앉아 있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앞에서 회사 소개를 했죠. 여러분은 오늘부터 대정홀딩스의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단어가 귀에 걸렸어요. 면접 때 홍보 영상에서도 들었던 말이었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각자 배정된 부서로 향했습니다. 도윤은 경영지원팀에 배치되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넓은 공간에 책상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한도윤 씨? 여기야. 팀장이 손을 들어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출근하는 한도윤입니다. 그래. 저기 빈 책상 있지? 거기 앉으면 돼. 참, 오늘 옆팀에서 업무 협조 온다고 했어. 도경 씨가 올 거야. 도경이라. 어딘가 익숙한 이름 같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사무실 문이 열렸어요. 젊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굳어버렸습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키도 비슷하고 얼굴 윤곽도 비슷했습니다. 눈매, 코, 입술까지.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지만 묘하게 닮아 있었죠. 그 남자도 도윤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서로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략기획팀 한도경입니다. 남자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마저 비슷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입사한 한도윤입니다. 한도윤? 성이 같네요.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좀 닮은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묘한 기분이었어요. 업무 이야기를 나누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도경은 4년차 직원이었어요. 도윤보다 먼저 입사했지만 나이는 같았죠. 저도 25이에요. 생일이 언제예요? 7월 12일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요. 저도 7월 12일이에요. 도경의 표정도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진짜요? 와, 이건 진짜 신기하다. 성도 같고, 나이도 같고, 생일도 같다니.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것이 겹쳤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도경이 도윤에게 물었어요. 점심 같이 먹을래요? 사내 식당 안내해 줄게요. 네, 좋아요. 둘은 나란히 걸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메뉴를 고르는데 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저는 된장찌개요. 도윤이 말하자 도경이 웃었습니다. 저도 된장찌개 시키려고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출신이 어디예요? 부산이요. 부산에서 태어나서 쭉 거기서 살았어요. 도경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저는 서울이에요. 근데 어릴 때 할아버지 댁에서 자랐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요.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랑 둘이 살았어요. 도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딘가 쓸쓸한 표정이었어요. 뭔가 통하는 게 있네요. 우리 복도를 걸으면서 도경이 물었습니다. 도윤 씨, 혹시 운동 좋아해요? 네, 러닝을 좋아해요. 새벽에 뛰는 거요. 저도요. 저도 새벽에 러닝해요. 또 같았습니다. 도윤은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렇게까지 많은 것이 겹칠 수 있을까? 진짜 신기하다. 우리 전생에 뭔가 인연이 있었나 봐요. 도경이 농담처럼 말했어요. 도윤도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꿈틀거렸어요.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것이었죠. 도경은 업무를 마치고 자기 팀으로 돌아갔어요.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연락처 교환해요. 종종 밥 같이 먹어요. 네, 좋아요. 퇴근 후 고시원으로 돌아왔어요.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도경, 나랑 같은 성, 같은 나이, 같은 생일. 닮은 얼굴에 비슷한 취향까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겹쳤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어요. 입사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회사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어요. 업무도 익숙해지고 동료들과도 친해졌죠. 그 중에서도 도경과는 특히 가까워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어김없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퇴근 후에도 종종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도윤 씨, 혹시 매운 거 잘 먹어요? 아니요,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저도요. 신기하다.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도 비슷했고 싫어하는 것도 비슷했어요. 심지어 어릴 때 좋아했던 만화책까지 같았죠. 이 정도면 진짜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경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까지 통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을 먹고 복도를 걷는데 도경이 물었어요. 도윤 씨, 혹시 우리 먼 친척 아니에요? 도윤은 깜짝 놀라 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요. 너무 닮았잖아요. 성도 같고, 어쩌면 어디선가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경은 농담처럼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도윤은 웃어넘겼습니다. 설마요.
저희 집안은 부산 토박이인데요. 그래요? 저도 사실 잘 모르거든요. 할아버지가 제 부모님 이야기를 안 해주셔서 도경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어요. 도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회장실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기문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의 인사 파일이었죠. 비서실장, 이 직원 한도윤, 좀 더 자세히 알아봐. 가족관계, 특히 아버지 쪽. 비서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애가 내 손자일 수도 있어. 비서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자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면접 때 봤어. 그의 얼굴이 준호와 너무 닮았어. 그리고 아버지 이름이 한준호라고 했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도경 씨도 계시지 않습니까? 도경 씨가 준호 씨의 아들 아닙니까? 도경이는 내가 키웠어. 하지만 준호에게는 아이가 둘이었어. 쌍둥이였지. 비서실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쌍둥이요? 그래. 며느리가 하나를 데리고 떠났어. 23년 동안 찾지 못했어. 그 애가 틀림없어. 얼굴이 너무 닮았어. 며칠 후 비서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한도윤의 가족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서지안. 현재 부산에 거주 중입니다. 아버지는 한준호. 23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서지안이라고? 네. 회장님의 며느리 서지안과 동일인으로 보입니다. 회장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3년 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준호가 죽고 며느리 지아는 떠났습니다. 아이 하나를 데리고요. 회장의 어머니가 도경이를 데려가겠다고 했죠. 지아는 반대했지만 결국 한 아이만 데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왜 막지 못했을까? 왜 며느리를 붙잡지 못했을까? 회장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한편 도윤과 도경은 주말에 함께 러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강 둔치를 나란히 달리며 이야기를 나눴죠. 도윤 씨 어머니는 어떤 분이에요? 강한 분이에요. 혼자서 저를 키우셨거든요. 힘들어도 내색 안 하시고. 좋으시겠다. 저는 어머니 얼굴도 모르거든요.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안 알려주세요. 그냥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하시고. 도경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도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러닝을 마치고 벤치에 앉았어요. 도경이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닮았다. 달리는 자세까지. 언젠가 진짜 우리 관계를 알게 되면 좋겠다. 왠지 남 같지가 않아서. 도윤은 도경을 바라보았어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과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고시원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도경의 말이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우리 먼 친척 아니에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이제 제법 회사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업무 처리 속도도 빨라졌고 선배들에게 인정받기 시작했죠. 어느 날 팀장이 도윤을 불렀습니다. 한도윤 씨, 이번에 신규 프로젝트에 투입될 거야. 전략기획팀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건데 한도경 씨가 나와. 둘이 잘 맞을 거야. 도윤은 속으로 기뻤어요. 도경과 함께 일할 수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도 느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회의실에서 첫 미팅이 열렸습니다. 도윤과 도경이 나란히 앉았죠. 이번 프로젝트는 회장님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회장님이라는 말에 도윤의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회의가 끝나고 도경이 다가왔습니다. 도윤 씨, 잘해보자. 우리 호흡 잘 맞잖아. 그래요, 도경 씨. 열심히 해볼게요.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윤은 밤늦게까지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꼼꼼하게 준비한 내용을 회의에서 발표했죠. 반응이 좋았어요. 한도윤 씨, 분석이 정확하네. 신입치고 대단해. 도윤은 뿌듯했어요. 하지만 옆에 앉은 도경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를 걷는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신입 진짜 잘하네. 도경 씨랑 비교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도경 씨도 잘하지만 저 친구는 뭔가 다르더라. 도윤은 못 들은 척 했어요. 하지만 귀에 꽂혔습니다. 며칠 후 도경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먼저 점심 먹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줄었죠. 도경 씨, 점심 같이 먹을래요? 아, 오늘은 좀 바빠서. 다음에 먹자. 도경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도윤은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프로젝트 중간 발표 날이었어요. 도윤의 발표가 끝나자 임원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질문에도 막힘없이 대답했죠. 이어서 도경이 발표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평소와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작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였어요. 질문에 대한 답변도 매끄럽지 않았죠. 발표가 끝나고 도경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도경을 찾아갔어요. 도경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도경 씨,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저한테 뭔가 불편해 보여서. 도경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나랑 비교당하는 느낌이 싫어요. 도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다들 도윤 씨가 잘한다고 하잖아요. 신입인데 저보다 잘한다고. 그 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이상해요. 저도 4년 동안 인정받으려고 노력했는데. 도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윤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억울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도경 씨, 저는 비교당하려고 일한 게 아니에요.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근데 마음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도경이 고개를 숙였어요. 처음에 도윤 씨 만났을 때 진짜 반가웠어요. 나랑 닮은 사람이 있다니 신기했고 뭔가 통하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부담이 돼요. 도윤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경 씨, 저도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도경 씨가 부러웠어요. 대기업 회장 손자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다 가진 사람. 저는 반지하에서 알바하면서 겨우 취직한 사람이고요. 저도 열등감 있어요. 도경이 고개를 들어 도윤을 바라보았어요. 우리 둘 다 바보 같네요. 도경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마주 보았어요. 그날 이후로 둘 사이에는 어색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예전처럼 편하게 대화하지 못했어요. 점심도 따로 먹는 날이 많아졌죠. 도윤은 고시원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도경 씨와 가까워질수록 멀어지는 느낌이야. 이상하게도 도경과 닮은 점이 많을수록 더 비교당했어요. 사람들은 둘을 나란히 세워놓고 누가 더 나은지 따졌죠. 그게 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켰어요. 도경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연락했는데 요즘은 업무 관련 내용뿐이었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복잡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었어요. 하지만 꿈속에서도 도경의 쓸쓸한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도윤 씨, 비서실에서 연락 왔어요. 회장님이 부르신대요. 팀장의 목소리였어요. 도윤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이요? 저를요? 응. 지금 바로 올라오래.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빨리 가봐.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주변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면접대 일이 떠올랐어요. 회장의 하얗게 질린 얼굴, 떨어지는 펜소리, 그리고 자신만 바라보던 그 눈빛.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윤 씨요? 이쪽으로 오세요. 비서를 따라 복도를 걸었어요. 거대한 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회장실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어요. 창가에 한기문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돌아섰어요.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앉아.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어요. 도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회장은 도윤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아버지 이름이 한준호라고 했지?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언제 돌아가셨나? 제가 갓난아기일 때요. 기억이 없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나? 서지안입니다. 회장이 잠시 눈을 감았어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랜 의문이 풀린 것 같은 표정이었죠. 회장님, 실례지만 왜 이런 걸 물으시는 건가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은 책상 위에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걸 보게. 봉투를 건네받았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도윤은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얼굴이 너무 익숙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내 아들이야. 한준호. 도윤의 손이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준호요? 제 아버지랑 이름이 같네요. 이름만 같은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자네 아버지야. 도윤은 사진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버지가 회장님 아들이라고요? 그래. 자네는 내 손자야.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23년 전에 준호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때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데리고 떠났지. 그 후로 찾지 못했어. 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경이도 내 손자야. 자네와 도경이는 쌍둥이야. 쌍둥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자네 어머니가 자네를 데리고 갔고 도경이는 내가 키웠어. 23년 동안 헤어져 있었던 거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도경과 닮은 얼굴, 같은 생일, 같은 취향. 우연이 아니었어요. 둘은 형제였던 것입니다.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이제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확인이 필요했어. 자네가 진짜 내 손자인지. 회장이 일어나 창가로 갔어요.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어머니를 원망하지는 마라.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 내 잘못도 있었고. 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시간이 필요할 거야. 자네는 내 가족이야. 그걸 잊지 마라. 도윤은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다리가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나에게 할아버지가 있었다. 그리고 도경이는 내 형제였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도경과 마주쳤습니다. 도윤 씨, 회장님한테 불려갔다며? 무슨 일이야? 도윤은 도경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보니 정말 닮았습니다. 형제라는 사실을 알고 보니 더욱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야. 도윤은 그렇게 대답하고 지나쳤어요. 아직은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한기문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혼자 앉아 낡은 수첩을 펼쳤어요. 아들 준호가 남긴 것이었죠. 23년 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수첩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준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안이 내 빚을 대신 갚아줬다. 집안에는 말하지 말자. 회장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23년 전 이 집에서 벌어졌던 일이었어요. 젊은 지안이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순이 서류 뭉치를 내던지며 소리쳤어요. 어머님, 이건 제 빚이 아닙니다. 준호 씨 빚이에요. 제가 제 이름으로 갚고 있는 거예요. 말순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했습니다. 뭐라고? 이 집에 들어와서 돈만 축내더니 거짓말까지 해? 거짓말이 아닙니다. 준호 씨가 사업에 실패해서 생긴 빚이에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말순은 믿지 않았습니다. 입 닥쳐. 처음부터 내 속셈이 뭔지 알고 있었어. 그때 준호가 방에서 뛰어나왔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섰습니다. 엄마, 지안이 말이 맞아요. 제가 사업하다 빚진 거예요. 지안은 오히려 저 대신 갚아주고 있어요. 말순이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야, 내가 왜 이 여자 편을 드는 거야? 속은 거야. 속은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지안이한테 미안해요. 준호가 지안의 손을 잡았어요. 말순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엄마, 너도 마찬가지야. 그 여자 따라갈 거면 너도 나가. 지안은 울음을 참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발이요. 아이들이 있어요. 쌍둥이를 어떻게 해요? 아이들은 내가 키운다. 넌 손 떼. 말순이 지안의 뺨을 때렸습니다. 뜨거운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준호가 어머니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엄마, 지안 건들지 마요.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대드는 아들이었어요. 말순은 충격을 받은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면 나도 생각이 있어. 아이 하나는 내가 키운다. 절대 양보 못해.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지아는 도윤만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도경은 시어머니가 데려갔죠. 쌍둥이가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어요. 지아는 갓난아기 도윤을 안고 울면서 골목을 걸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였죠. 준호가 뒤를 쫓았어요. 차를 몰고 지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빗속에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달렸어요.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났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았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한기문 회장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아들은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손을 잡고 오열했어요. 준호야, 준호야. 눈 떠봐. 제발. 말순이 뒤늦게 도착했어요. 아들의 시신 앞에서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지안이 도망갔어요. 애를 놓고 도망간 거예요.
준호가 쫓아가다 이렇게 된 거라고요. 회장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 진실을 확인할 여유가 없었죠.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은 수첩을 덮었어요. 내가 왜 그때 지한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지 않았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23년 동안 며느리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어요. 같은 시각, 다른 방에서 말순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어요. 돌잔치 때 찍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도윤과 도경. 그때는 구분이 되지 않았죠.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을 리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 좀 하자구려. 회장이 말순 옆에 앉았어요. 지안이가 빚을 진 게 아니었소. 준호가 진 거였어. 준호 수첩에 다 적혀 있었소. 말순의 얼굴이 굳었어요. 당신이 지안이를 내쫓은 거요. 도망간 게 아니라.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는 준호를 지키려고 한 거예요. 알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를 갈라놓았소. 지안이도 손자들도. 창밖으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23년 만에 진실이 드러난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한기문 회장은 식탁에 앉아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죠. 도윤이라는 아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소? 말순의 손이 멈췄어요. 젓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그 미세한 변화를 회장은 놓치지 않았어요. 준호랑 닮았소. 그 아이가 우리 손자요.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무서웠어요. 내가 한 일이 떠올라서 23년 전에 내가 그 애를 쫓아냈잖아요.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도 바로 잡아야 하오. 늦었지만 출근 후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비서, 부탁할 일이 있네. 지안이를 찾아봐. 부산에 있다고 했지? 그리고 도윤이와 도경이도. 네 사람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줘.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서지안 씨가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입원? 무슨 병이야? 정확한 병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 시각 부산 병원이었습니다. 지아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지만 지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어요. 서지안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재발했어요.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아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죠.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항암 치료와 입원비를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 됩니다. 지아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절대 알리지 마세요. 이제 막 취직했어요.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한편 서울에서 도윤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힘이 없었거든요. 엄마, 진짜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걱정하지 마. 목소리가 이상해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그래. 금방 나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했습니다. 도윤은 결국 주말에 부산으로 내려가기로 했어요. 토요일 아침, 도윤은 부산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부산에 도착해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웃에게 물어보니
병원에 갔다고 했습니다.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병원? 어디가 아픈 거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처에서 어머니 이름을 말하니 병실 번호를 알려주었어요.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보호자분 연락처 좀 주세요. 항암치료 동의서에 서명이 필요해요. 항암치료.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항암치료가 뭐예요? 지안이 도윤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도윤아, 내가 왜 여기 있어? 지안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리고 싶지 않았어. 내가 이제 막자리 잡았는데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 짐이라니요. 엄마가 왜 짐이에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언제부터 아팠어요? 왜 말 안 했어요? 3년 전에 수술했어. 완치된 줄 알았는데 재발했어. 도윤은 침대 옆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숨긴 거야. 지안이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서지안님, 면회객이 오셨는데요.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은발의 노인이었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지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님, 한기문 회장이었습니다. 23년 만에 재회였어요. 오랜만이구려, 지안아. 도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둘을 번갈아 보았어요. 엄마, 이분이 누구예요? 아버님이라고 했어요? 회장이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내 할아버지다, 도윤아. 회장이 지안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지안아. 그 말부터 해야겠구려. 23년이나 늦었지만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3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한기문 회장이 지안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설명해 주세요. 이분이 할아버지라니요? 지안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눈물만 흘렸습니다.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도윤아, 내 아버지 한준호는 내 아들이었어. 23년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지. 도윤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럼 왜 저는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왜 엄마는 혼자 저를 키웠어요? 지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상황이 복잡했어. 엄마가 시댁에서 쫓겨났어. 너만 데리고.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잘못이요. 그때 진실을 확인하지 않았어. 아내 말만 믿고 지안이를 내쫓았지. 지안이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아버님, 전 빚 때문에 떠난 게 아니에요. 쫓겨난 거예요. 준호 씨 빚을 제가 갚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걸 제 빚이라고 오해하셨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알고 있소. 이제야 알았소. 미안하오. 도윤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도경 씨는요? 회장님 손자라고 했잖아요. 저랑 무슨 관계예요?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도경이는 내 쌍둥이 형제야.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쌍둥이요? 너희는 같은 날 태어났어. 하지만 지안이가 쫓겨날 때 너만 데리고 갔지. 도경이는 할머니가 데려갔고 도윤은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닮았던 거구나. 같은 생일, 같은 취향, 같은 알레르기. 모든 게 설명되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대정홀딩스 본사였습니다. 회장실에 도윤과 도경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출생 기록, 오래된 사진들이었죠. 이건 너희 돌잔치 때 사진이야. 회장이 사진을 건넸어요. 두 아기가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도경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한테 형제가 있었다고요? 저한테 엄마가 있었다고요? 왜 말 안 해줬어요? 도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도윤도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23년 동안 우리 엄마 혼자 고생했어요. 반지하에서 알바하면서 저 키웠다고요. 회장실 안이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다. 회장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도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한테 가보자. 부산 병원에 계셔. 도윤이 말했어요. 어머니? 도경의 눈이 흔들렸어요. 우리 엄마. 내 엄마이기도 해. 둘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실 문 앞에서 도경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걸까? 23년 동안 얼굴도 모르고 살았는데. 도윤이 도경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같이 들어가자. 문을 열었습니다. 지안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도윤 옆에 선 도경을 보자 지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경아.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23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도경도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도경이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지안이 도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23년 동안 보고 싶었어. 도경은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왜요? 왜 저를 두고 갔어요? 두고 간 게 아니야. 빼앗긴 거야. 엄마가 널 데려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안 보내줬어.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말순이 서 있었습니다. 늙고 야윈 모습이었죠. 말순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지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말순이 오열했어요. 23년 동안 품고 있던 죄책감이 터져나왔습니다. 지안이 말순의 손을 잡았어요. 용서할게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도윤과 도경이 양쪽에서 다가왔어요. 도윤은 어머니 손을 잡았고 도경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네 사람의 손이 겹쳐졌어요.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23년 만에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순간이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아물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첫걸음을 뗀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되었어요. 서울의 한 대학교 앞이었습니다. 공채 시험장 건물 앞에 수험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긴장한 얼굴들이었죠. 도윤도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손에는 수험표가 들려 있었죠. 지원서에는 한도윤이라는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대정홀딩스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블라인드 채용이었죠. 도윤은 자신의 실력으로 붙고 싶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험생이 말을 걸었어요. 긴장되시죠? 저도 떨려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좀 그러네요. 화이팅이에요.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에 앉아 문제지를 받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지만 집중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시험이 끝났어요. 도윤은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야. 도윤아. 시험 끝났어? 응. 잘 봤어.
이번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지안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그래, 수고했어. 결과가 어떻든 내가 노력한 거 엄마는 알아. 전화를 끊고 도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2주 후 합격 발표 날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이었어요.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 말순, 지안, 도윤, 도경. 5사람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눌렀어요. 이제 발표 나온다. 화면에 합격자 명단이 떴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도윤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정렬된 이름들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도윤. 붙었어. 도경이 먼저 소리쳤어요. 도윤은 믿기지 않는 얼굴로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지안이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했어. 우리 아들 잘했어. 회장도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한다, 도윤아. 내 실력으로 해낸 거야. 말순도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도경이 도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이제 진짜 동료네. 같은 회사 다니는 거야. 동료라기보다는 형제지. 거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오랜만에 듣는 가족의 웃음이었습니다. 지아는 항암 치료를 마친 상태였어요. 짧게 자란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숨 좀 쉬고 산다. 아들 취직도 했고 가족도 다시 만났고. 회장이 지안에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시오. 치료비도 생활비도 다 내가 책임지겠소. 지안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저도 이제 혼자가 아니잖아요. 말순이 지안 옆에 앉았습니다. 지안아, 같이 장 보러 갈까? 저녁에 뭐 해 먹을지 정하자. 지안이 말순을 바라보았어요. 23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러 가다니. 네, 어머님. 같이 가요. 2사람이 현관으로 향했어요. 말순이 지안에게 팔짱을 끼웠습니다. 어색하지만 자연스러웠어요.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 같구나. 며칠 후 아침이었습니다. 대정홀딩스 건물 앞이었어요. 도윤과 도경이 나란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사원증이 목에 걸려 있었죠. 도경이 말했어요. 형, 오늘 점심은 새우 말고 다른 거 먹자. 도윤이 웃었습니다. 그러자. 우린 안 맞는 걸 이미 알잖아. 대신 같이 먹는 건 맞지. 둘은 회전문을 통과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걸었습니다. 도윤이 문득 어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래전 부산의 허름한 국밥집에서 들었던 말이었어요. 가족은 피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엄마는 살아보니까 피보다 마음이더라. 지켜주려고 버티는 그 마음.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둘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형, 오늘도 파이팅이야. 응, 너도. 문이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23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제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피보다 마음으로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